저는 인카금융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는 임윤성 팀장이라고 합니다. 업무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제 절세 관련 그 법인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스쿨 쪽 DB를 이용한 지는 한 1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스쿨에서 유전자 관련된 DB랑 보장분석 DB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원천을 받아서 제가 직접 1차 퍼미션 콜을 진행을 하고 DB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률은 처음에는 DB 적응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두 번째 달부터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계약률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20%에서 30% 정도는 계약으로 노출되는 것 같고, 만남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DB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만남은 100%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약속이 잡혀 있지 않은 이제 퍼미션이 완료된 DB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원천이라고 하면 고객의 성함 그리고 연락처밖에 없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스크립트 멘트를 이용해서 이제 약속을 잡아야 되고, 약속을 잡기 위해서 좀 콜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콜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참고를 해서 부재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당장 전화를 한 번에 잡아서 한다기보다는 점심시간이나 좀 시간대를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제 시간에 맞춰서 콜을 진행하고 있고요. 콜을 무조건 잡는다기보다는 여러 번 터치한다는 마음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랑 좀 친숙하게 다가가서 부재가 쌓여서 고객이 좀 미안해서 한번 만나주게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콜을 잡고 있습니다. 보험스쿨만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DB가 좀 저렴하다라는 거, 가성비를 가장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험 DB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5만원 그 이상도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량으로 좀 써야 되는 압박감도 있고, 조직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무리 좋은 DB라고 해도 대량 구매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샘플링을 제공해준다거나 아니면 DB를 퍼미션이 안 된 DB를 쓸 경우에 스크립트를 제공해준다거나 아니면 좀 소량으로 쓸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쓰기에도 아니면 소규모 팀들이 쓰기에도 좀 시작해보기엔 좀 좋은 업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DB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영업을 이제 얼마큼 오래 하셨는지도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DB를 아무래도 영업을 처음 하셔가지고 콜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퍼미션이 완료된 DB를 쓰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 퍼미션이 완료됐다라는 것들을 1차 노치를 하신 분들이 그 퍼미션 노치 콜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 녹음 파일을 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녹음 파일을 내가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 그걸 나중에 내가 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도 학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듣다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직접 콜을 퍼미션을 해서 DB를 사용해 보시는 거를 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DB 배정을 받게 되면 퍼미션이 안 된 DB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천 정보가 넘어오게 됩니다. 이름이나 연락처 정도밖에 없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회 부재, 5회 부재라고 해서 그 DB를 단순하게 버린다기보다는 시간대별로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분이 이제 언제 시간이 가능하신지 모르다 보니까 반드시 전화를 한번 드리고, 전화가 부재한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문자를 드리는 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님의 DB가 나온다고 하면 오전 10시에 전화를 해서 이제 홍길동님이 전화를 한번 했으나 부재 중이었다, 통화가 안 되면 요런 DB 건으로 신청해서 보장 분석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홍길동님 맞으신가요? 라고 해서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좀 맞으신지 신청하신 게 있는지 확인 문자를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냥 보장 분석 DB 신청하셔서 연락드립니다 라는 부분보다 누구님 맞으신가요? 라고 해서 대물은 물음표로 부재중 문자를 보내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 그럼 누구님 맞냐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어서도 문자를 보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DB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예 한 번도 연락이 문자건 전화건 닿지 않은 경우를 제외를 하고 형상 관리를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 편입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놓고, 만약에 오늘 DB를 받았다라고 하면 1월 며칠, 그리고 이제 내가 오전 10시에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1월 며칠 오전 10시에 이제 10시에 땡땡 해서 이제 형상과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재 중인지, 부재 중이면 문자를 내가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남겨놓은 부분이 있으시고요. 만약에 통화가 됐다라고 하면 통화가 됐는데 운전 중이니까 다음에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메모 그대로 남겨서 다음에는 그 메모를 기억할 수는 없으니 그 메모를 보면서 지난번에 운전 중이었는데 전화 안 돼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다. 지금은 시간 괜찮으신가요? 라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오후 1시에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이 지금은 좀 업무 중이니까 바빠서 다음에 연락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경우에는 오후 3시나 아니면 업무가 지나고 오후 5시 아니면 오전 중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전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리액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메모를 좀 상세하게 남겨놓고 그거를 메모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전화, 그 다음 문자를 이어가면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세심하고 꼼꼼한 부분들이 이 DB를 당장 내가 만나서 진행을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한 2주, 3주 정도의 딜레이가 되면서 나중에는 좀 여러 번의 통화 문자로 인해서 고객이 좀 미안함을 가지고서 한번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DB가 처음에 성향이 나빴던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재터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재터치가 쌓이면 약간 남에서 약간의 지인이 돼가지고 만날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DB에 대한 재터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화를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메모를 잘 남겨놓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남겨놨던 메모를 토대로 해서 그 메모를 가지고선 통화를 계속 이어가는 방식으로 좀 면밀하게 좀 세심하게 터치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약속을 잘 잡고 DB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된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은 쭉 사용할 의사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계약도 많이 도출된 부분도 있고 이게 DB라는 게 업체의 꼭 특성만 아니고 업체 제공해주는 업체랑 공급받는 이제 영업자랑 합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12달 중에서 시즌별로 아니면 이슈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가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항상 좋을 수만 없지만 그래도 영업하는 데 있어서 끊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DB에만 의존한다기보다는 DB에서 파생되는 그런 소개권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DB를 사용해서 그 2배, 3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